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 이슈터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조서연입니다. 천만 서울 시민이 주목하는 이슈를 보다 알기 쉽게 풀어보고 전문가와 함께 깊이 들여다보는 시사진단 이슈터치. 오늘도 가장 뜨거운 주제를 선정해왔습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 15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입니다. 사상 첫 4선 서울시장이 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민선 8기가 시작된 후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며 안심소득 시범사업, 부동산과 주택정책, 반지하 대책 등을 발표하고 관련 사업들을 활발하게 추진 중인데요. 그래서 시사진단 이슈터치에서는 민선 8기 100일이 지나는 시점에서 2회에 걸쳐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들과 그동안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려 합니다. 오늘 1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함께 민선 8기 주요 정책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 이슈의 쟁점을 풀어보는 이슈 플러스입니다. 이제부터 민선 8기 서울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서울특별시의회 박유진 의원, 임규호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민선 8기 서울시정이 시작된 지 어느덧 100일이 지났습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서 먼저 간략하게 서울시정에 대한 평가를 좀 들어볼 텐데요. 먼저 박유진 의원님, 지난 100일간의 서울시정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주실까요? 예, 제가 점수를 매길 위치는 아니어서요. 예. 저한테 좀 가혹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아주 의욕적으로 출발하고 있다. 일하려는 의지가 많아 보인다라고 충분히 동의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100일밖에 안 지났고 평가 내리기에는 좀 이르죠, 당연히. 예.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점수를 주기에는 사실 많은 점에서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좀 이따 자세한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규호 의원께서는 몇 점을 주실까요? 저는 50점 50점이요? 평가 내리겠습니다. 예. 오세훈 시장이 내걸었던 약자와의 동행. 하지만 과연 그에게 있어서 약자란 누구인지 의구심이 들었던 100일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행정은 정책과 예산으로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민선 8기 서울시정의 시작이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차후에 이어나가겠지만 약자와의 동행을 혹시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그럴듯한 배경으로 삼고 싶은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예, 딱 절반의 점수를 좀 주셨습니다. 과거의 서울시정과 비교를 했을 때요, 민선 8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박유진 의원님? 단어 두 개를 비교하면 사람 중심이냐, 정책 중심이냐, 혹은 사람 중심이냐, 결과 중심이냐, 성과 중심이냐,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임 시장님께서는 실제로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그 체감 행정이 아주 중요하다. 그걸 이제 본인이 아주 거의 집요하리만큼 디테일에 신경 쓴 그런 행정이 우리의 목표다. 이렇게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시장님은 그동안 굉장히 많은 시간 기다렸다가 다시 기회를 잡으신 거라서 이를테면 청계천으로 인해서 이명박 시장님 사례처럼 이렇게 큰 정책, 큰 결과물 이런 걸 좀 빨리 보여드려야 된다는 그런 좀 느낌이 강하죠. 예. 예. 사람보다는 좀 성과에 좀 중심적인 정책이 좀 아쉽다라고 하셨습니다. 임규호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가장 큰 차이의 경우 정책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회 기반 시설에 좀 집중적인 투자를 하시면서 사람 중심 또 지방 자치 중심의 성격 정책들을 일궈 나오셨었는데요. 결국에는 서울시가 정책의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시민사회가 만들어가는 형태 속에서 서울시는 뒷받침하는 형태로 좀 진행이 됐었다고 보고요. 반면에 현임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이슈가 부동산으로 좀 매몰되는 형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디자인 같이 좀 보여주기식 행정에 치중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 두 개가 다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잘 융합시키는 형태로 이어져야지 되는데 개발이나 건설같이 과거지향적인 가치를 우선적으로 두기보다는 사람 중심, 또 같이 잘 살 수 있는 동행 중심의 미래 가치를 염두에 두고 시정을 엮어나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민선 8기 100여일 동안 서울시정 이건 참 잘했다. 긍정적인 점을 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예, 제가 좀 전에 이제 그 전임 시장님은 사람 중심이고 오 시장님은 성과 중심이다 이렇게만 얘기해서 너무 야박하다 이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10초만 부연하자면 이게 시민사회 형성 같은 건 굉장히 장기적인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임 시장님께서는 그런 걸 사람을 키워나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열심히 하신 거라고 보고요. 이번에 이제 약자와의 동행, 그리고 매력 동행 도시 서울을 말씀하시는 이제 오 시장님께서는 굉장히 좋은 방향을 잘 잡았다. 저는 시장님 옆에 좋은 팀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잘 잡은 정책과 방향을 실제로 체감시킬 수 있는 좀 디테일한 실행력이 뒷받침만 된다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임교 의원께서는 좀 어떤 점을 바람직한 점으로 평가를 하시나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번뜩 떠오르지도 않고요. 지금까지 추진해오신 여러 가지 정책들로 보건대 전임 시장의 흔적 지우기가 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되고 결국에는 약자와의 동행을 테마로 내걸었지만 행정적인 측면에서 그렇지 못한 점들이 많이 발각이 됐기 때문에 본인 정치 앞날을 준비하는 치정용 행정 시스템을 구현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면 좀 연결을 해서 이 부분은 좀 아쉽다. 좀 이런 부분 좀 꼽아주실까요? 결국에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 한 가지 좀 예시를 들어보면 제가 얼마 전에 그 시정 질문을 통해서 청년 어젠다에 관련된 논의를 좀 해봤습니다. 그 청년 인구가 얼마나 되고 청년 일자리에 지원되는 사업 예산이 어느 규모로서 책정되고 있는지 또 민간 기업과 연계가 얼마 정도 되는지 활발하게 되고 있는지를 좀 총체적으로 물어봤었는데 그 개념이 잘 구축이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대답을 못하는 실정이셨고요. 전혀 알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선거 때 그렇게 청년들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서울을 만들겠다 그 부르짖던 분이 그 청년에 관련된 실질적인 그 행정 측면에 대해서는 그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그 매우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유진 의원께도 한번 여쭤볼까요? 어떤 부분이 좀 아쉬우셨습니까? 광화문 이제 재개장을 홍보하는 사업에서 이제 그림을 실었다가 철거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정동 야행이라고 행사에서 이제 일본 순사옷 그리고 천황 옷이 이제 대여되는 일종의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광화문 광장의 역사적 변천을 보여주겠다라는 설명이 온당하려면 일제강점기의 광화문 광장을 그리는 모습은 이제 일제강점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우리 민족의 저항의 의지, 투쟁의 의미 같은 게 좀 담겨야 마땅할 텐데 이제 그런 거 없이 해석의 유무다, 작가의 창작의 영역이다 이렇게 답변하는 건 좀 충격적이었죠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역사 의식의 좀 결여처럼 보이는 모습이 아쉬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민선 8기 서울시가 내놓았던 주요 정책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서울시가 강조한 주요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약자와의 동행이었습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또 서울론 등의 정책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박유진 의원께서는 약자와의 동행 잘 이뤄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좋은 방향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구체적인 실천이 아주 중요한 시간인데요. 이게 약자와의 동행이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른바 공공의료 부분만 봐도 코로나 후유증으로 공공의료가 가장 사실상 필요한 역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시에 있는 대부분의 공공의료 인프라의 거의 절반 가까이 의료진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약자와의 동행 같은
올바른 방향, 좋은 방향이 실제로 피부에 와닿으려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행되는 세부 정책도 훨씬 구체적이고 자세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더 보완하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임규호 의원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저는 약자와 동행하는 척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진행자님께서 안심소득 사업과 서울론으로 좀 얘기를 주셨는데 그거로 한정해봐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 안심소득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으로는 좀 그럴듯하지만 결국엔 기초생활수급자 개념하고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예. 잘 아시겠지만 안심소득 같은 경우에는 그 서울시민 중위소득 85%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그들이 벌어들이는 수입과 또 85%에 해당하는 기준액의 차액의 절반만큼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그 안심소득에 참여하게 되면 기존의 생활 그 수급자들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고 또 기초연금도 삭감되는 실정에 이릅니다. 이것이 또 현실적으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에는 기존에 지원받고 있는 금액의 8만 원이 삭감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도 이에 대한 부분을 인지를 하고 또 급하게 그 정책을 수정하는 일에 나섰습니다. 이런 걸로 보건대 막연하고 급하게 또 효과 분석 없이 그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요. 그 서울론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그 온라인 인기 강사 강의를 무료로 듣게 해주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그 사교육 조장이 일조하는 셈이 되거든요.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하기에는 바람직하진 않죠. 서울시는 공교육을 얼마만큼 증진시켜서 아이들이 학교 교육만으로도 인성과 자질이 함양될 수 있을지 연구를 해야 되는 기관인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에서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약자와 동행을 하기 위해선 그들의 삶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그들의 삶에 직접 뛰어들어가 봐야지 됩니다. 그런 일들을 같이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선 8기 많은 이목이 집중됐던 정책 중에 하나 바로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정책을 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임규호 의원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동산 정책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요. 맞습니다. 물론 주민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서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견이 많으면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다만 우려되는 것은 예전에 재개발 열풍처럼 투기를 조장하는 사태까지 가면은 안 된다. 이거를 분명하게 하나 짚고 싶고요. 그리고 기존에 살고 계신 세입자분들, 또 집주인분들과의 형평성, 또 차후에 그분들이 직접 입주할 수 있게끔 해주는 작업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금에 일어나고 있는 부동산 대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될 방향은 주거 약자들이 더 나은 공간으로 이주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이것이 반드시 좀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주거 약자에 대한 내용이 좀 보충이 돼야 된다. 박유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두 가지 딱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은 첫 번째 시장이 정말로 복잡하다는 거예요. 단순하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이를테면 그동안 묶여있던 공급을 확 풀면 시장이 바로 좋아질 것 같은 그런 착각 아닌 착각이 있는데요.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급 확장 일변도라고 시그널을 주면 또 시장은 그거에 반작용을 또 보이고 있다는 걸 이제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 재개발, 재건축을 그 부분조차도 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얻고자 하는 목표가 좀 지금 혼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갖고 있던 개인의 자산을 늘리는 용도인 건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이 거주 공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인 건지 이게 아주 면밀하게 좀 조정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보고 접근할 일은 아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부동산 시장 자체에 대한 좀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좀 들어봤습니다. 서울시의 도시 기본 계획 중에요. 서울을 수변 감성 도시로 만들겠다. 디자인 서울 2.0 사업을 비롯해서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까지 이 수변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수변 중심의 개발 사업, 박유진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셋 한강 프로젝트 방향 정말 잘 잡았다고 생각해요. 한강은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서울의 자랑을 넘어서서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자산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지점 역시도 한강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인지 아니면 한강을 객체로 두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식의 정책인지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눈높이 설계가 한 번 더 강조돼야 될 지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방향은 좋지만 포커스를 어디에 줘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임기호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예, 저도 동감합니다. 그 도시경관 이쁘게 한다는 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근데 돈 쓰는 데는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아까 저희가 계속 지금 약자와의 동행을 초점에 두고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힘들다고 하거든요. 실제 그 거리에 나가보고 그 시민들 말씀 들어보면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 서울시는 뭐 하고 있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진짜 저희가 그 중점을 둬야 되는 부분은 이렇게 뭐 이쁘게 수변 감성 도시 만들어서 관광객들 많이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약자들, 서민들께서 먹고 사는 걱정 없도록 만드는 정책들을 먼저 구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올해 8월이었죠. 서울에서는 폭우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폭우 이후에 서울시는 이 같은 피해가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서 대심도 터널 확충, 또 반지하 대책 등을 내놨습니다. 이런 서울시의 대책들 충분했다고 보시는지요? 네. 먼저 박유진 의원님. 대심도 터널 같은 것을 한 2조 원 들여서 7개를 딱 만들어 놓으면 수해가 완전히 사라지냐. 그렇게 단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대심도 터널만 해도 대심도 터널 그 자체가 중요한, 이제 핵심이 아니고요. 그렇게 빗물을 담을 수 있는 저장장치가 있으면 좋은데 진짜 문제는 서울의 이런 모든 하수 관로들이 높낮이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대심도 터널을 놓는다 해도 그것에 연결되는 이 하수 관로들이 실제로 잘못되어 있거나 높낮이가 다르면 전혀 엉뚱한 걸 지어놓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디테일한 측면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언뜻 들으면 큰 돈 들여서 왕창 지어놓고 깔끔하게 해결됐습니다. 이런 말 하면 좋겠지만 이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면을 잘 봐야 하는 것이 실제로 지금 이제 저희가 거의 88 올림픽 때 한번 지었던 거여서 거의 35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하수관로, 빗물받이 이런 그 세밀한 지금까지 인프라를 잘 활용하는 법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지하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반지하 대책도 20년에 걸쳐서 지금 이제 반지하가 줄여 들어가고 있는 거는 뭐 주지의 사실이고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반지하 대책을 설립할 때도 실제로 이제 지금 이제 시장님 말씀은 모아주택 같은 것만 잘 돼도 1년에 8천 가구씩 자연스럽게 소멸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정책의 플러스 더해서는 실제로 그걸 해결할 때까지 그냥 손 놓고 이제 시간이 지나는 걸 기다릴 게 아니라 실제 반지하에 살고 있는 그 삶의 질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또 여러 정책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좀 보강되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임기호 의원께서는 폭우 이후에 서울시의 대책에 대해서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 이번 폭우는 인재였습니다. 주거 불평등이 재난 불평등으로까지 이어진 건데요. 비가 똑같이 내렸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었고 어떤 분들은 재산상의 피해만 있고 어떤 분들은 생명까지 잃었습니다. 충분히 서울시의 예상과 정책으로 예방할 수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렇지 못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대심도 터널 확충 필요하죠. 그 유수지 확보해서 그 비가 많이 올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드는 일도 해나가야 되고요. 이제 저는 반지하 정책 관련해서 좀 초점을 두고 싶은데 오세훈 시장께서 말씀하신 반지하 금지 정책 프로젝트 20년에 걸쳐서 추진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10여 년 전에도 시장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없어서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거고요. 모아주택, 여러 가지 재개발을 통해서 반지하를 장기적으로 없애나가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 말씀 주셨었는데 사실 반지하 사시는 분들이 새롭게 지어지는 번듯한 주택으로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보진 않고 필요한 것은 공공주택을 좀 확충해서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보다 나은 환경, 개선된 환경으로 입주시켜드리는 일이거든요. 하지만 오세훈 시장께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주택 정책에는 공공주택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은 부족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아쉽고 더 추진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노력하고 싶습니다. 예, 이제 4년이라는 시간 중에 약 100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앞으로 남은 민선 8기는 좀 해결해야 될 과제들도 많은데요. 마지막으로 민선 8기에서 이것만큼은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정책을 좀 꼽아주시고요. 앞으로 또 민선 8기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박유진 의원님. 예, 우리가 이제 행정이 필요하고 또 정치 영역이 있는 의미가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놓으면 잘 해결될 것 같은 또 착각이 있지만 말 그대로 착각인 거거든요. 지금 이런 사회 양극화와 소득 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이 주지의 현상을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건 정치 행정의 영역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슬로건 그대로 약자와의 동행이 정말로 실현됐으면 좋겠고요. 동행 매력 도시 실천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규호 의원께 여쭤볼까요? 예, 저도 약자와의 동행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끝까지 같이 해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약자도 정의롭고 공정한 체계를 누릴 수 있는 사회, 또 약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 약자의 권익이 증진되는 사회, 우리 오 시장님하고 같이 만들어 가고 싶은데 꼭 그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민선 8기 서울시정 100일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유진 의원, 임규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민선 8기 100일, 앞으로 서울시정의 정책 마련과 실현에 첫 발을 떼는 시기이니만큼 앞으로의 시정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함께했는데요. 시사진단 이슈터치 다음 시간은 같은 주제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